오늘 2부 주제가 미래 기업의 승자는 한국 기업이냐 중국 기업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누구나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중국은 우리가 예측해왔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차이나접을 하면서 중국 관련 컨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보시잖아요. 그 많은 정보를 지금 다 지금 하시는데 그런 지금 아까 미래혁신의 승자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뭐 답은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히 코멘트를 좀 먼저 해주신다면. 근데 자동차 분야만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미국에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그 T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1910년대인데 그때 이후에 줄곧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시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2010년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하여튼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중국이 이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 시장으로 등극을 한 이후로 작년에 중국이 한 해에 자동차를 한 2,800만 대를 팔았을 거예요. 2,800만 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대수가 지금 한 2천만 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대수보다 많은 대수를 1년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자동차 강국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적인 차원, 많이 만든다고 해서 강국은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 내연기관, 소위 말하는 가솔린 기관에 관련해서는 중국은 자동차의 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동차 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근데 중국은 사실 이게 BYD라든가 뭐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준이 높게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한 60만 대 팔렸을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뭐 그거보다 한 30-40%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자동차 생산 대수나 기술이나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은 이제까지 미국에 뒤처졌던 자동차 기술을 한번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BYD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미래에 그러면 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그럼 미국이냐 업체냐 아니면 뭐 중국 업체냐 누가 승자냐 아니면 뭐 한국은 그 여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좀 쉽지 않은 거죠. 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고 또 기술이라는 게 요즘에 기술이 사실 어느 하나가 다 주도하는 기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G다. 근데 5G라고 해서 중국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5G라는 기술에는 다 우리나라도 사실 KT나 같이 해서 중국하고 뭐 화웨이하고 ZT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기술이 전부 다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특정적으로 우세하다, 살아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여튼 그 기술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누가 리딩해서 가느냐 이런 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뒤로 따라가지만은 팔로잉하고 있지는 않은 것만 아는 부분이 여러 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는 지금 중국이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뭐 일본의 가와사키니 아니면 무슨 독일의 지멘스니 거기서부터 빌려오고 베껴오고 한 것일 수 있을지언정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히려 국제 고속전철 프로젝트가 나오면 중국 업체하고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추세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누가 뭐 살아남고 누가 뭐 뒤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여튼 중국이 옛날처럼 그렇게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그렇다고 또 저 뒤에 촉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하고 중국 비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과거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니면 철강 뭐 조선 이런 기술은 사실은
뭐 거기 분야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위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확실하게 뒤져 있잖아요. 자동차 기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뭐 몇십 조를 들여서 지금 반도체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과연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같이 스타팅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고수철도가 중국이 수출한 나라가 92개국이 된대요. 고수철도 수출한 나라가. 그 가장 긴 23,000km를 지금 갖고 있고 세계 1등이죠. 그래서 뭐 저의 질문도 이제 뭐 다른 전체 혁신을 이걸 리딩하는 혁신이 아니라 리딩 그 우리가 말하는 이노베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뭐 세계까지 볼 필요는 없고 한국과 중국 간이 경쟁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이었고 뭐 이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타, 현대, 비아디를 비교하면서 또 기존에 왔던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면 이게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아디가 그냥 알면 까보면 비아디는 약간 별로 기술적인 물론 배터리 기술을 제외한 배터리 기술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니라 도요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질문 없이